안녕하세요. 구식 영문법, 일본식 영문법, 가짜 영문법에 대한 반란의 영문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한국식 용법은 관계사에 대해 가르칠 때 제한적 용법이 있고 계속적 용법이 있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제한적 용법은 쉼표가 없고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대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적 용법은 쉼표가 있고 앞에서부터 해석한다, 끊어서 해석한다, 대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한적 용법의 경우는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그는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은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고 다른 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계속적 용법의 경우는 끊어서 해석하니까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되니까 그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둘은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서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거는요. 도대체 뭐가 계속적이길래 계속적이라고 하는 걸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영문법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relative clause, 즉 관계사절은요. restrictive relative clause하고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로 나뉩니다. restrictive relative clause는 제한적 용법으로,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는 계속적 용법으로 한국식 용법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는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appositive relative clause고요. 다른 하나는 continuative relative clause예요. 먼저 appositive relative clause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선행사의 정체 특성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관계사절이에요. 즉 대상에 대해 모를 수도 있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려주거나 또는 대상의 특징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s from Calgary, which is the third largest city in Canada.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게 캘거리의 전경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같네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요. 캘거리가 있고 관계사절이 있는데 캘거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의 특징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거리라는 도시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라는 이 캘거리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continuative relative clause는요. 앞에 절 뒤에 또 다른 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행사를 주어로 하는 또 다른 절이 등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봅시다. I gave the book to Paul, who gave it to Henry. 나는 그 책을 폴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헨리에게 주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관계사절은 폴이 누구인지 알려주거나 그의 특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폴을 주어로 하는 또 다른 등위절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I gave the book to Paul, who gave it to Henry. 이거는요. I gave the book to Paul and he gave it to Henry.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를 써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ontinuative relative clause라는 이 용어를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것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영법은 이 용어를 비제한적 관계사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 영문법이 관계사 앞에 쉼표가 있는 문장에 대해서 이거는 continuative relative clause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아하 이렇게 관계사 앞에 쉼표가 있는 것을 계속적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관계사 앞에 쉼표가 있는 모든 경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줄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계속적 용법에 대한 한국식 용법의 설명은요. 그것을 continuative의 뜻으로 보면 말 자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tinuative relative clause에 대한 영어권 용법의 설명을 그대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번역한 것이니까 그런 거죠. 문제는 계속적 용법이 비제한적 관계사절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continuative relative clause가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런데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를 계속적 용법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appositive relative clause도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appositive relative clause, 즉 부연 설명적 관계사절은
의미에 있어서 전혀 계속적이지 않고요. 계속적 용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더구나 삽입된 부연 설명적 관계사절은 형태에 있어서 삽입적이지 전혀 계속적이지 않은데 그냥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Calgary, which is the third largest city in Canada, attracts thousands of tourists every year.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 문장의 관계사절은 의미에 있어서 부연 설명적이고 형태에 있어서 삽입적이지 어떤 면에서 보아도 전혀 계속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로서는 도대체 왜 이것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positive relative clause와 continuative relative clause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파악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학생의 수준이 낮은 경우 이러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을 그 둘을 통합하여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공적 및 사적 교육체계 전체가 이렇게 무지와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오늘도 계속적이지도 않은 관계사절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한국 영어 교육의 현실입니다. Non-restrictive는 비제한적으로, positive는 설명적 또는 부연적으로, continuative는 계속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제한적 용법에는 설명적 용법도 있고 계속적 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놈의 한국식 용법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을 비제한적 용법의 뜻으로 유포시켜 놓았고 절대 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용어를 개혁하려고 해도 계속적 용법이 non-restrictive를 가리키는 말인지 continuative를 가리키는 말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둘을 통합한 개념, 즉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는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직역하여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으나 이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차라리 설명적 용법으로 부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형용사절의 특성을 제한적 관계사절과 설명적 관계사절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한적, 설명적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는데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의미에 있어서 제한적 또는 설명적으로 구분됩니다. 즉 제한적인가 설명적인가는 관계사절만의 특성이 아니라 관계사절을 포함한 명사수식어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은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의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빨간 자동차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세상에 빨갛지 않은 자동차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까만색도 있고 파란색 자동차도 있고 얼마든지 있죠. 빨간 자동차라는 말에서 빨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자동차 중에서 빨간 것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빨간 자동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동차도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것으로 제한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봅시다. 둥근 원, 이 경우를 살펴볼게요. 세상에 둥글지 않은 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둥글지 않으면 원이 아니에요. 둥근 원이라는 말에서 둥근은 원 중에서 둥근 것으로 제한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의 일반적 속성을 표현합니다. 둥근 원에서와 같이 여러 대상 중 특정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의 일반적 속성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진 것을 설명적 형용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수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에 더러운 수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건도 있는데 그 중에 더러운 수건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지 수건은 모두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에는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제한적 의미로 이해하지 설명적 의미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더러운 한국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인이 모두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비하하는 말로 이해하지 그냥 한국인 중에 더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더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에는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설명적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이 비하와 모욕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대해서 제한적인지 설명적인지 형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제한적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고 설명적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중의적인 경우도 많고요. 이것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형용사절의 경우에는 설명적 형용사절, 즉 설명적 관계사절은 쉼표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절이 제한적인지 설명적인지 따로 표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이 이것을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맥락과 의미를 통해 무의식적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자,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다면 이건 제한적 의미예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설명적이에요. 한국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의식적 순간적으로 제한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장애가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를 봅시다.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문장을 보면서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제한적 의미죠. 아니면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나라의 희망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보면 설명적입니다. 한국인은 무의식적 순간적으로 설명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린이들 중에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이해합니다. 한국어는 형용사절이 제한적인지 설명적인지 따로 구별하여 표시하지 않고 그냥 듣는 사람이 알아서 파악하는 언어예요. 반면에 영어는 형용사절이 설명적이면 쉼표를 사용해서 구분하고 말을 할 때는 끊어있기와 인토네이션 내리기를 통해 구분하는 언어입니다. 한국식 용법으로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쉼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한적 용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일 뿐입니다. 관계사절이 제한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본질적으로 의미에 따른 구분이지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른 형태적 구분이 아니며 설령 의미에 있어 중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끊어서 말하기와 인토네이션 변화로 대부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거를요 영어로 관계사절을 사용해서 옮겨보면요 Children who have disabilities must be taken care of properly,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걸 영어로 옮기면요 Children who are the hope of our nation must be taken care of properly,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제한적 관계사절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설명적 관계사절이죠. 고유명사는 의미의 본질상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이므로 고유명사가 선행사일 때는 제한적 관계사절이 아니라 설명적 관계사절이 오는 것이 대부분 적절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가 선행사일 때는 제한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흔히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봅시다. The Eiffel Tower, which was built in 1889, is the symbol of France. 이걸 보면요 1889년에 지어진 에펠탑과 그렇지 않은 에펠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므로 제한적 관계사절은 어색하며 설명적 관계사절이 쓰이는 것이 의미상 적절합니다. 고유 명사뿐 아니라 의미의 특성상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어구도 제한적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것은 어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Her father, who was born in Busan, has a heavy Busan accent. 부산에서 태어난 그녀의 아버지는 강한 부산 억양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인데 그녀에게 어떤 여자분이 있다고 했을 때 부산에서 태어난 아버지와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있어서 어느 아버지를 가리키는지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 명이고 그 아버지의 특성, 즉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식 영법은 흔히 관계사절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앞에서부터 해석되면, 즉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제한적 용법이고 쉼표까지 해석한 후 끊어서 뒤가 해석되면 계속적 용법이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계속적 용법은 끊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적 용법이 원래 정확한 개념인 continuative relative clause를 뜻하는 것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대상의 특성을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절이 나오고 한 템포 끊어졌다가 또 다른 절이 등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적 용법이 한국식 용법의 관행대로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를 뜻하는 것이라면은 앞에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 중에서 continuative relative clause는 반드시 끊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a positive relative clause, 즉 설명적 관계사절은 반드시 끊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a positive relative clause는 끊어서 부연 설명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부터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일부 중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의미에 있어서 제한적이 아니므로 설명적으로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 부산에서 태어난 나의 아버지, 1889년에 세워진 에펠탑과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모두 형용사절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의미에 있어서 설명적이지 제한적이 아니며 한국인도 이 말들을 설명적 의미로 이해하지 제한적 의미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이 표현들을 모두 설명적 관계사절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쉼표가 없는 관계사절은 앞에서부터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쉼표가 있는 관계사절은 끊어서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관계사절을 해석하라는 대체적인 요령인 것이지 그것이 그 둘의 본질적 차이는 아닙니다. 즉 관계사절이 제한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본질은 쉼표라는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의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미에 있어서 설명적일 수밖에 없는 맥락인데 쉼표가 없으면 쉼표가 제대로 안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미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맥락인데 쉼표가 있으면 쉼표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민들이 언제나 구두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적 관계사절인데 쉼표를 쓰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맥락과 의미를 통해 그것이 설명적 관계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사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